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혼자 공부하시면서 좀 힘드시죠? 특히 그 계산 문제 같은 거 나오면 좀 막막하실 때도 있을 텐데요. 네, 그렇죠. 공식도 많고 숫자도 복잡하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직접 공유해 주신 자료,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라는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나온 핵심 기출 유형 문제, 이걸 저희가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은 자료를 찾아오셨네요.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이번 시간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100V 전위차, 이걸로 가속된 전자의 운동에너지 계산 문제, 이거 완전 정복하는 거예요. 이 유형 정말 중요하죠. 시험에 단골로 등장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랑 같이 원리부터 풀이 전략까지 좀 확실하게 파악해서 여러분 걸로 딱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그 블로그에 나온 예시 문제부터 정확히 보죠. 100V의 전위차로 가속된 전자의 운동에너지는 몇 제인가 이렇게 나와 있고 객관식 선택지도 있어요. 네, 선택지를 보면 숫자는 비슷한데 10의 거듭 제곱 부분이 다르네요. 1번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0j, 2번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j, 3번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j, 마지막 4번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j. 문제를 딱 보니까 전위차, 전자, 그리고 운동에너지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딱 보이네요. 맞습니다. 이 문제는 그 전기장의 기본 원리랑 에너지 개념, 이걸 딱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유형이에요. 여기서 전위차 V라는 건 뭐랄까 쉽게 말하면 전기를 밀어주는 힘. 압력 같은 거요? 네, 그렇죠. 전기적인 압력이나 아니면 높이 차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적 압력으로 가만히 있던 전자를 탁 밀어서 가속시켰다. 그때 전자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냐 이걸 묻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이 문제를 풀려면 몇 가지 기본 물리상수 값을 알아야 해요. 블로그 자료에도 잘 나와 있던데 첫째는 전자의 기본 전하량, 기호로는 2라고 쓰죠. 그 값은 대략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네, 이건 뭐 모든 전자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값이고요. 둘째는 문제에서 준 전위차, V, 이건 100V, V. 그리고 셋째, 경우에 따라선 전자의 질량 M 값도 필요할 수 있어요. 이게 약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와, 엄청 작네요. 네, 이것도 전자의 고유한 특성 값이죠. 일단 이 값들을 머릿속에 좀 넣어두고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하량 E, 전위차 V, 질량 M. 자, 그럼 이 값들을 가지고 어떻게 운동에너지를 계산해야 할까요? 블로그 풀이를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학교에서 배운 그 운동에너지 기본 공식 있잖아요. 그걸 쓰더라고요. K는 2분의 1 mv 제곱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운동에너지 K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M 곱하기 속도 V의 제곱. K는 2분의 1 곱하기 mv 제곱. 네, 가장 기본적인 정의죠. 그런데 이 공식을 바로 쓰려면 전자가 그 100V의 전위차를 딱 지나고 나서 최종 속도 V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속도를 모르면 계산을 못하니까요. 네, 그 속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계산하나 싶었어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로그의 풀이 방식이 첫 단계로 전자의 최종 속도 V를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이때 쓰는 원리가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전기장 안에서 전자가 얻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게 고스란히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이 관계를 이용해서 속도 구하는 공식을 유도할 수 있어요. 그 공식이 바로 V 이퀄 제곱근 루트 안에 EVM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V는 스퀘어 루트 EEVM. 그러니까 전자가 얻는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는 그 원리에서 속도식이 나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더 정확히는 전기력이 전자에 해준 일, 워크, 그게 전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가정했을 때 딱 성립하는 식이에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 식에 우리가 아는 값들을 한번 넣어볼까요? 전하량 E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C, 전위차 V는 100V, 질량 M은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kg. 이걸 다 넣으면 V 이퀄 스퀘어 루트 2 곱하기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C 곱하기 100V 나누기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kg 이렇게 되네요. 와, 이거 계산이 좀 복잡해 보이죠?
네, 특히 저 10의 마이너스 몇 승 하는 지수 계산이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네, 이거 직접 계산기로 두드려야 하나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죠? 근데 뭐 계산 과정을 하나하나 다 따라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 결과값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 값을 계산해 보면 전자의 최종 속도 V는 대략 5.93 곱하기 10의 6승 ms 정도가 나옵니다. 5.93 곱하기 10의 6승이면 초속 593만 미터요. 네, 맞습니다. 초속 약 593만 미터. 와, 정말 엄청난 속도인데요. 우리가 그냥 보통 쓰는 100V 정도 전압으로도 이렇게 빨라질 수 있다니 좀 놀랍네요. 그렇죠. 여기서 잠깐 짚어볼 점이 바로 그거예요. 전자의 질량이 아까 얼마라고 했죠?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네, 엄청 작았죠. 네, 이게 워낙 작다 보니까 비교적 크지 않은 100V 정도의 전이차로도 이렇게 거의 빛의 속도의 한 2%에 가까운 엄청난 속도로 가속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전자공학이나 입자물리 이런 데서 전자를 다루는 기본적인 현상 중 하나입니다. 와,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전자의 속도 V를 구했으니까요. 블로그 풀이 다음 단계로 가서 원래 목표였던 운동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K 이꼴 2분의 1 mv제곱 이 공식에 방금 구한 속도값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K 이꼴 2분의 1 곱하기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갈 곱하기 5.93 곱하기 10의 6승 ms의 제곱 이 식을 계산하면 됩니다. 아까 그 빠른 속도값을 또 제곱해야 하니까 숫자가 꽤 커지겠네요. 네, 그렇죠. 10의 6승을 제곱하면 10의 12승이 되니까요. 네. 5.93 곱하기 10의 6승을 제곱하고 거기다 2분의 1이랑 전자 질량을 곱하면 이 계산 결과가 바로 운동 에너지 K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계산을 쭉 해보면 결과는 약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승 줄이 나옵니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승 줄. 아까 그 문제 선택지 다시 볼까요? 네, 한번 보시죠. 1번, 2번, 3번 아니고 4번. 4번 선택지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승 줄이었어요. 정확히 일치하네요. 네, 맞습니다. 와, 블로그에서 설명한 대로 차근차근 따라오니까 답이 딱 나오네요. 속도를 먼저 구하고 그 속도로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는 방식. 네, 그 블로그에서 제시한 풀이는 운동 에너지의 정의, 그러니까 K는 2분의 mv 제곱하고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나온 V는 루트 2EVM 이걸 이용한 아주 정석적인 교과서적인 접근법이에요. 네네. 그래서 과정을 이해하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되죠. 하지만 혹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를 훨씬 더 직접적이고 좀 우아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 더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요? 뭐죠? 알려주세요. 우리가 물리학 기본 원리 중에 1에너지 정리라는 게 있거든요. 1 에너지 정리요? 네. 어떤 물체에 일을 해주면 그 해준 일, 워크가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랑 같다. 이런 원리인데요. 이 문제의 경우엔 전하량 2를 가진 전자가 전위차 V인 전기장 안에서 전기력한테 일을 받잖아요. 그 일이 바로 W는 QV, 즉 W는 EV입니다. 그리고 전자가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으니까 이 전기력에 해준 1, W는 EV가 전부 다 운동 에너지 K2로 바뀌는 거죠. 따라서 K2는 W는 EV라는 관계식이 바로 성립합니다. 잠깐만요. 그럼 K는 EV라고요? 운동 에너지가? 그냥 전자의 전하량 E랑 전위차 V 이 두 개 곱한 거랑 같다는 말씀이세요? 네, 바로 그겁니다. 질량 M이나 속도 V 계산 이런 거 하나도 없이요? 네, 전혀 필요 없어요. 이 원리를 쓰면 아까처럼 복잡하게 제곱근 구하고 속도 계산하고 할 필요 없이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한번 값 넣어볼까요? K2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C 곱하기 100V. 1.6 곱하기 100은 160. 거기에 10의 마이너스 19승을 곱하면 1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이거 소시점 옮기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승 줄. 그렇죠. 와, 진짜 간단하게 똑같은 답이 나왔어요. 세상에. 아까 그 복잡한 계산을 다 건너뛸 수 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K는 EV라는 관계식은요. 전기장 안에서 하전 입자의 에너지 변화 다룰 때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강력한 도구예요.
특히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처럼 시간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정확하게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 두 번째 방법, 즉 KE = EV 공식을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실수도 줄일 수 있는 전략이 될 겁니다. 이야, 이건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 방법은 원리를 차근차근 이해하는 데는 좋은데 실전 시험에서는 이 두 번째 방법, KE = EV를 아는 게 시간 절약하고 정확도 높이는 핵심이 되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블로그의 그 정서풀이랑 이 효율적인 접근법까지 같이 아니까 문제에 대한 이해가 확 깊어진 느낌이에요. 네, 두 가지 방법을 다 알아두는 것이 좋죠. 자, 그럼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든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이 유형 문제 딱 만났을 때 자신감 가질 수 있도록 핵심만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리해 보시죠. 문제는 100V의 전이차로 가속된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인가 였고요. 저희가 참고한 전기 기능사 AI 핫습노트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첫 번째 방법으로 운동 에너지의 기본 공식 KE = 2분의 1 mv제곱 이걸 쓰기 위해서였죠. 네, 속도 V를 먼저 구해야 했죠. 네, 에너지 보존 원리에서 나온 속도 공식 V는 루트 2 EVM. 이걸 이용해서 전자의 최종 속도를 먼저 계산했어요. 이 과정에서 전자의 전하량 E, 질량 M, 그리고 주어진 전위차 V 값이 쓰였고요. 계산 결과 운동 에너지는 약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승 줄이 나왔습니다. 네,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발견은 이 문제를 훨씬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전자가 전기장으로부터 얻는 운동 에너지는 전자의 전하량 E와 통과한 전위차 V의 곱과 직접적으로 같다는 사실, 즉 K는 EV라는 원리입니다. 아, KE는 EV. 네, 이 식을 쓰면 복잡한 중간 계산 전혀 없이 그냥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C 곱하기 100V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줄 이렇게 동일한 답을 아주 빠르고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전기장이 전하에게 한 일, W는 QV가 그대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그 일 에너지 정리의 직접적인 표현인 셈이죠. 그렇군요. 따라서 전지기능사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이 KE는 EV라는 관계식,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매우 유용합니다. 전하, 전위차,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묻는 이런 유형의 계산 문제는 전기나 전자 분야의 완전 기초이면서도 시험에도 자주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두 가지 풀이 방법 다 이해하시면 좋지만 실전에서는 KE는 EV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 이게 좋겠습니다. 네, 그게 현명한 접근법입니다. 오늘 함께 분석해본 문제풀이 어떠셨나요? 혼자서는 좀 복잡하게만 느껴졌을 수도 있는 계산 과정인데 그 안에 숨어있는 물리 원리를 알고 나니까 좀 명쾌하게 다가오셨기를 바랍니다. 네, 원리를 알면 문제가 다르게 보이죠. 오늘 다룬 개념이랑 풀이 방법 다시 한번 꼭 복습해 보시고요. 혹시 여유 되시면 비슷한 문제들 좀 찾아서 직접 풀어보시는 거, 이게 정말 지식을 완전히 내 걸로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일 겁니다. 맞습니다. 연습이 중요하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우리가 계산한 전자의 운동 에너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승 줄. 이 값이요. 과연 얼마나 큰 에너지일까요? 글쎄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건전지 하나가 가진 화학 에너지나 아니면 햇빛 속에 들어있는 빛 에너지, 광자 하나가 가진 에너지, 또는 원자 하나를 딱 떼어내면 데 필요한 에너지 같은 거랑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일까? 이렇게 에너지의 절대적인 크기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규모를 다른 에너지 형태랑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런 비교를 해보는 건 우리가 에너지라는 좀 추상적인 개념을 좀 더 구체적이고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도 아주 좋은 탐구가 될 겁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에너지의 스케일을 비교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보는 좀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재미가 있죠.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전기 기능사 합격 여정에 작은 디딤돌이라도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분석에서도 여러분 학습에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꾸준히 노력하시는 여러분, 저희가 항상 응원합니다.